국제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, 택시 운전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. 이 전현직 대통령들의 영화 사랑 얘기를 해볼 텐데요.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영화 관람 나들이에 나섰습니다.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할 수 있는 시간.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인 힐츠펜트 독일 기자 부인과 여동생 함께 영화 보러 왔습니다. 다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온 국민이 함께 보게 되었으니 아마 그분께는 최고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본인은 보실 수 없지만 우리 부인께라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. 이 집권 이후,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영화 관람을 택시 운전사와 함께 했는데 제 왼쪽에 네 번째 특별 게스트 허성훈 교수 나오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 현장 분위기 잠깐 현장 화면도 같이 봤는데 많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. 당연하죠. 대통령이 참석한 영화 관람 안 뜨거웠던 적이 없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힌즈페트 씨의 부인과 여동생이 왔죠. 그러면 당사자들이 지금 왔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주연 배우 송강호 씨 등 뭐 배우들이 많이 참석했고 굉장히 이제 열기가 더 높았습니다. 벌써 뭐 700만, 800만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더 꼭 1000만을 앞두고 있어서 더 열기가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갖고 있는 시사성이 현재에도 그 의미가 계속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열기가 아직 그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. 예.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500명이나 들어와 있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더 이 영화와 그 말이 대비가 되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. 예, 이종걸 시장님 사실 영화 정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영화 관람이다. 저희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옛날에 그 탈북자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탈북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좀 고취되는 어떤 상황도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 국제시장에도 이제 실제로 가셔서 역시 또 눈물을 좀 흘리셨습니다. 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좀 많았죠. 광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많아서 또 그쪽은 사실은 예.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또 광해, 변호인 뭐 이런 영화에 많이 가서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. 뭐 진보 쪽에서는 어느 영화를 가고 보수 쪽에는 어느 영화를 가고 이런 영화 자체가 그냥 예술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매개체로 해석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택시 운전사 물론 이제 그 많은 바른정당 의원들도 가서 봤더라고요.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간 이후 확실하게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제 그 택시 운전사 관람으로 작년에 문 대통령이 광주 이제 민주화운동 열사묘역 찾았을 때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을 밟고 지나가서 그 얘기가 또 다시 사진으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. 지난 2016년이죠. 지난해 이제 아마 밟고 지나갔는데 저 비석이 옛날에 1982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전남 담양에 어떤 민박집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집 앞에 저 전두환 대통령 비석을 세워놨는데 저걸 나중에 이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저걸 떼어와서 구모역이라고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그 광주 이제 모역이 구성되기 전에 그때 돌아가신 분한 구모역이 있습니다. 구모역 입구에다가 이제 세워놨어요. 그러니까 저걸 밟아야지만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.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당시에 이 5.18의 어떤 면에서 이제 발포 책임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어떤 좀 응징의 표현 뭐 그런 것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지나간 것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이제 당 대표를 할 때 저걸 지나가서 밟고 이제 묘역을 참배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예. 네, 영화 택시 운전사 관람 말고도 문 대통령 과거에도 영화 정치 행보 참 많았습니다. 어떤 영화들을 쭉 봐왔는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. 고소한 날씨
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했던 그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33년 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. 세상이 좀 달라졌습니까? 안녕들 하십니까? 이 영화의 소재가 된그 이랜드 파악은 우리 참여정부 사람들로서는 정말 아주 큰 상처입니다.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었는데 막상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예주종료 또는 사내 하청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저희가 막지 못했습니다. 저는 지난번 대선 때 탈원전에 참여하고 있죠. 그동안 이루어진 것은 도리원전 1호기 내년에 가공기간 그 행동 말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전 확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, 뭐 저희가 영상으로도 잘 설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 영화들의 면면을 보면 무엇을 중요시 생각하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영화에서는 분명한 그 메시지 전달이 있습니다. 뭐 가령 판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탈핵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죠. 특히 이제 그 부산, 경남,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원전이 이게 밀집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이 원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하고 그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느끼는 원전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민감성이 있고 그 민감성을 대변했던 것이 바로 그는 판도라죠. 거기서 이제 탈핵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시사점을 받았던 것이고요. 뭐 택시 운전사는 이미 온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강주 민주화를 통해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. 변호인이라는 영화,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 역시 인권과 민주화를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영화는 반드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컨텐츠가 주는 그 메시지에 의해서 정치가 상징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화 관람이라는 건 그야말로 문화생활이 아니고 정치적 의미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. 예. 그렇죠. 취임 후에 처음으로 본 영화가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택시 운전사였기 때문에.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하면 국제시장이 제일 많이 떠오른다는 의견이 참 많대요. 그렇습니다. 대통령의 몸짓 하나, 행동 하나, 뭐 하고 싶어서 하겠죠. 하지만 그 행동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고, 영화를 보고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다 던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제시장을 봤었는데, 애국이라든지 뭐 인천 상륙작전도 봤는데, 하여튼 애국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많이 봤고, 역대 대통령도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의 남자를 봤습니다. 다양성을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 것 같고,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생순,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저 핸드볼 영화인데요. 성공신화를 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권 관련된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거. 그래서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보입니다. 저렇게 보니까 각 대통령들과 좀 어울리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관람했을 당시 목소리 하나 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많은 분들이 느끼는 바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겪은 그런 실제적인 생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헌신이랄까 또 희생 이런 거를 잘 그리면서도 또 동시에 재미와 감동도 주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 그분들하고의 소통 이런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. 좋은 문화 콘텐츠는 사회 통합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는구나 그런 것을 이번 국제시장 영화를 통해서 실감을 했습니다. 예,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참 의외의 취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게 애니메이션도 많이 관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이게 아마 이제 그 문화융성이라는 그런 뭐 국정 목표를 제시를 했고 또 매달 이제 한 번씩 마지막 주 수요일을 이제 문화의 날로 지정을 해서 뭐 극장값을 뭐 반값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이제 사실 해왔었죠.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. 근데 저는 영화와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화라는 게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판도라 같은 영화도 보면 원전의 어떤 파괴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위험성들을 제시해 주는 영화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앵글은 하나입니다. 사실 근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상황 자체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국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영화를 보고서 아, 그 영화가 전부 다 다다.
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럴 수 것이죠. 있죠. 예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의 영화라는 게 물론 어떤 그 가상의 현실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정책이나 이런 걸로 곧바로 연결돼 버리면 다른 이면을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영화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는 것도 아마 대통령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